일장 첫 만남. 긴장하지 마. 괜찮을 거야. 지훈이 내 손을 꽉 잡으며 위로했지만 내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32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나, 이소영은 27살인 남자친구 김지훈보다 5살이나 많았다. 이 나이 차이가 그의 부모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앞섰다. 어서 들어와. 문을 열어주신 분은 지훈의 아버지, 김태수 씨였다.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아, 그래요. 지훈이가 늘 얘기하던 그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철없는 지훈이를 잘 봐주셔서. 따뜻한 인사와 함께 거실로 안내받았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지훈의 어머니, 박미숙 씨의 표정은 사뭇 딱딱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네. 앉으세요. 차가운 어조였다. 지훈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중재하려 했다. 엄마, 소영 씨 너무 좋은 사람이야. 직업도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긴. 나이가 5살이나 많다며? 직설적인 말에 순간 숨이 막혔다. 지훈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데. 사랑? 젊은 남자들은 누나에게 끌리기 마련이지.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애들은 어쩔 거고, 주변 시선은? 여보, 그만해. 아버지가 조용히 제지하셨다. 소영 씨, 미안합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하지만 저는 환영합니다. 지훈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날 저녁,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어색함을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장 동거의 시작. 결혼 후 6개월,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신혼집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했고, 시어머니께서 외롭다고 하셔서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소영아, 아침 준비했니? 네, 어머니. 식탁에 차려놨어요. 아침마다 5시 30분에 일어나 시부모님과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식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과일이요. 토스트? 아침부터 이런 서양 음식을?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밥과 국이 있어야지. 죄송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 그럼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셨다.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어. 소영이도 직장 다니는데 무리하지 마. 당신은 맨날 며느리 편만 들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자리를 뜨셨다. 지우는 출근 준비로 바빠서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듯했다. 소영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성격이 원래 까칠해. 시아버지의 위로에 감사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점점 힘들어졌다. 삼장 할머니의 등장. 3개월 후 갑작스럽게 시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 지훈의 할머니이자 시아버지의 어머니인 80세의 김순자 할머니였다. 엄마,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혼자 있기 외로워서 왔다.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회의를 했다. 나는 반대해요. 여기가 우리만의 공간인데 왜 어머니까지?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어머니인데 왜 안 돼? 시아버지는 단호했다. 지우는 우물쭈물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소영이 생각은 어때? 시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할머니를 모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현명해. 시아버지가 만족해 하셨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때는 몰랐다.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사장 갈등의 심화. 할머니가 오신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60대의 시어머니와 80대의 시할머니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이 목도리 어디서 났어?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새 목도리를 보며 트집을 잡으셨다.
날씨가 추워져서 하나 샀어요. 돈은 어디서 났어? 아들 돈으로 치장하며 좋겠네. 어머니, 이건 제 용돈으로 산 거예요. 용돈?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용돈은 무슨. 매일같이 이런 말다툼이 반복되었다. 나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랐고 시아버지만 괴로워하셨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다. 할머니는 집으로 모셔서 간병을 했다. 하지만 간병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오장의욕의 시작.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 할머니가 다쳤어요. 시아버지가 급히 할머니 방으로 뛰어가셨다. 나도 따라갔다. 할머니의 팔에 상처가 있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하셔서 정확한 상황을 말씀하지 못하셨다. 집에 어머니밖에 안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의심스러웠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혼자서 다칠 리 없었다. 설마 어머니가. 뭐라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발끈하셨다. 아니, 그게 아니라.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셨다.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분노하시며 끼어드셨다. 며느리까지 때리면 어떡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노인 학대와 며느리 폭행 둘 다. 결국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나셨다. 지우는 어머니 편을 들며 나와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엄마를 내쫓았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그날부터 지훈과 나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육장 금지된 관계. 시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시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지냈다. 시아버지는 나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소영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예요. 가족.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가족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마다 지훈이 잠든 후 나는 시아버지 방에 가서 할머니 간병을 도왔다. 그런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소영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 아버님, 미안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아니, 넘을 수 없었다. 7장 간병인의 등장.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다. 40대 초반의 여성, 박영희 씨였다. 안녕하세요. 간병인 박영희입니다. 수고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그리고 영희 씨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며칠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가 외출할 때마다 영희 씨도 함께 나가는 것이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 잠깐 병원에. 영희 씨도 함께요? 할머니 상태 상담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목격했다. 뭔가 이상했다. 8장 진실의 발각. 어느 날 지훈과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훈이 분노하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와 간병인. 그 사람들이.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우리는 급히 시아버지 방으로 갔다.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지훈이 어깨로 문을 밀어 열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시아버지와 영희 씨가 침대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9장 숨겨진 진실.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 후 더 큰 진실이 밝혀졌다. 시아버지와 영희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 할머니의 간병은 핑계였고
영희 씨를 집에 들이기 위한 구실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할머니의 상처였다. 시어머니가 한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일부러 낸 것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 집에서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지훈도 믿을 수 없어 했다. 나는 그동안 시아버지를 믿고 따랐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 나에 대한 관심,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다. 시아버지는 나를 이용해 시어머니를 내쫓고 영희 씨와 당당하게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혼을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잘못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나에게 맡긴 것이었다. 10장 진실 앞에 심판.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가족들은 시아버지와 영희 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세요.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야죠.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님,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소영아,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께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할머니의 간병 문제가 남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오셔서 다시 모시기로 하셨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오해했어요. 됐어. 나도 너를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모두 속은 거였네. 시어머니와 나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시아버지는 영희 씨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났고 연락도 끊어졌다.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나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지우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으로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우리만 믿자.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신뢰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일시적인 욕망을 위해 가족을 버렸지만 결국 혼자가 되고 말았다. 나는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각했다.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내가 이 일을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이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할머니를 돌보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힘들기도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만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라 믿었다. 가끔 시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있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후회하고 있을지. 하지만 그것도 그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야 한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그리고 더 강한 사람이 된다. 이제 나는 어떤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